잘 계산하셨고요. 76번입니다. 정균표를 따른 어떤 집단의 모평균이 10인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귀무가설은 미우는 10이다. 대립가설은요. 미우는 10이 아니다겠죠. 양측 검정이 보여야 되고요.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 9, 표본 표준 편차 2.5를 얻었을 때 T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의 값은 그림을 위에다 그릴까요?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고요. 뮤가 있고 10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표준 정규분포 0이 있고요. 크기가 25입니다. n이 25,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2.5가 있네요. 따라서 표준 오차 5분의 2.5 t 검정을 할 경우인데 왜 t 검정일까요? 시그마 제곱이 없는데 그래서 s 제곱을 이용할 건데 n이 25로 30보다 작아서 소표본인 거죠. 그러면 자유도가 24인 t 분포를 이용하는 t 검정을 실시할 것이다. 그럴 때 검정 통계량의 값은 앞서 계산한 x바가 어떠한 값이 됐나요? 하는 질문이니까 계속 반복했던 x바에서 10을 빼고 5분의 2.5. 그런데 x바가 9예요. 따라서 5분의 2.5분의 마이너스 1인가요? 그 결과는 마이너스 2, 답은 4입니다.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하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계산이 되겠죠. 해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77번입니다. 다음에 적합한 가설 검정법과 검정 통계량은 박스를 읽어보니까 뮤가 50이고 대립가설은 50보다 작다. 표본은 10개이고 표본 평균은 49g, 표본 표준 편차는 0.6입니다. 그러면 바로 식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49에서 50을 빼는 거죠. 아래 보니까 49에서 50을 빼는 식으로 다 확인이 되고요. 분모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런데 시그마가 없으면 s를 대신해서 넣고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루트 10분의 s 0.6 분모에 루트 10분의 0.6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번하고 4번. 이제 2번 정규 검정법일까요? 4번 t 검정법일까요? 당연히 t 검정법이죠. 이유는요. n이 10개밖에 없고 모표준 편차 없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되는 것. 그런데 교수님 Z0랑 T0 이건 뭐죠? 정규 검정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Z0를 쓴 거고 T 검정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T0를 쓴 거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77번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설에 시그마 제곱이 알려지지 않은 소표본이다. 그러면 시그마 자리에 S를 넣고 자유도가 n-1 즉 9인 T 분포를 이용하는 T 검정법을 사용할 거다. 점점 구분이 잘 되고 계시죠? 78번입니다. 정규 분포에서 100개를 추출했는데 모표준 편차가 10으로 알려져 있네요. 표본 평균 X바가 1.35, 유의 수준 5%에서 귀무가설 뮤는 1점이냐 대립가설 뮤는 1.2가 아니냐에 대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합니다. 여러 번 했으니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만 합시다. 1.35에서 1.1을 빼고 루트 100분의 10, 0.2로 답은 3번. 79번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은 평균 20시간, 표준 편차 3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특히 모 표준 편차가 있으니 시그마가 3인 따라서 x바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도 정규분포를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35명의 학생을 조사했더니 평균 19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평균 20시간이라고 주장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19시간이더라, 좀 적더라 라는 거예요. 위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독서 시간이 20시간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대립가설이 뮤가 2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X바에 대한 그림이고 아래쪽에는 Z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0과 얼마인지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19에서 20을 뺀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결과 마이너스 2를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질문인즉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이 바로 옳게 설명이 되는 거죠.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2번 가설 검정에서 카이제곱 분포가 이용된다. 아니죠. Z 분포가 이용이 될 거고요. 3번 유의 수준 0.05에서 검정할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독서 시간이 20시간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다.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2입니다. 기준을 잡았을 때 마이너스 1.96 또는 마이너스 1.645 어떤 걸 잡아도 모두 작은데 단축 검정이니까 마이너스 1.645랑 비교할 거고요. 그 결과 20시간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가 확인이 되네요. 4번 표본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가설 검정 수행할 수 없다.
작다? 표본 분산이 필요가 없죠.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으니까. 따라서 의미 없는 설명이다. 79번 설명을 다 이해하신다면 가설 검정 엄청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답은 1번입니다. 아래 가설 검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제일 먼저 가설을 세워라. 미우는 20이다. 20보다 작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경우에 가설 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검정 통계량 확인이 되고요. 각각에 넣었더니 마이너스 2예요. 단측 검정인가요? 유의 수준 0.05에서 마이너스 1.645보다 작아야 되나요? 작네요. 귀무가설 기각할게요. 그 결과 유의 수준 0.05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독서 시간이 20시간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작구나라는 거고요. 정말로 작아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8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전년도 대졸 신입사원 임금의 평균이 200만 원이라 하더라. 금년도 대졸 신입사원 중 100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209만 원으로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가 50만 원이었답니다. 금년도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이 인상되었는지 즉 뮤가 200이더라 라는 거에 대해서 뮤가 200보다 크더라 단측 검정이 되는 거죠.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한다면 검정 통계량의 값과 검정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의 값 어떻게 계산해요? 아래로 보세요. 209에서 200을 빼고 루트 100분의 50이죠. 1.8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제 1.8을 어느 값과 비교하죠? 단측 검정이니까 1.64와 비교하면 될까요? 즉 1.64보다 1.8이 더 크다는 건 임계값보다 뒤에 있다라는 거죠. 질문인즉 200만 원보다 크냐 인상되었냐라는 질문인데 그렇다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번하고 2번 중에서 검정 결과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답은 1번이다. 해설의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이고요. 200이다, 200보다 크다, 30보다 큰 대표본이니까 Z분포에서 가설 검정을 할 거고요. 당연히 문제 자체의 조건을 Z값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에 T값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교수님 이렇게 Z값만 주나요? T값도 섞여 있나요? T값도 섞여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의 수준 5%에서 1.645 확인이 되고요. 1.8보다 1.64가 더 크죠. 규모가설 기각하고요. 따라서 유의 수준 0.05에서 금년도 대졸 신입사원 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른쪽 81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가설 50입니다. 50보다 작습니다. 단측 검정이고요. N은 100, X바가 49.02,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5일 때 유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제 유의 수준 하에서 가설 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유의 확률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하는 건데요. 유의 확률 더 쉽게 계산하죠. 먼저 X바의 분포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Z. 질문은 50이고요. 50보다 작으냐? 그 결과 X바가 49.02가 되었다. 49.02에 상응하는 Z값 찾아줄게요. 49.02에서 50의 차이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1.96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96에 상응하는 확률값을 찾아보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1.96보다 작을 확률이 0.025네요. 그러면 너는 0.025야. 답은 0.025 1번입니다. P값을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한 표본에 대한 결과를 검정 통계량의 값으로 바꾼 뒤 그 값에 상응하는 확률을 찾는 거예요. 현재 값은 마이너스 1.96이고 1.96보다 작을 확률 0.025 그래서 바로 0.025구나. 보통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이 가능해서 P값이 무엇이고 유의 확률이 무엇인지만 알면 바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82번입니다. 임의표본 N개 그런데 30개보다 작아요. 모평균 뮤와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지지 않은 정규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뮤 지로인지를 검정하고 싶다. 따라서 뮤 지로를 기준으로 그림이 있겠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과 분포를 구해보자. 조건상에서 n이 30보다 작아요. 그러면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사용할 거예요. 아래 보니까 이렇게 t가 있고요. 특히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대신 s를 쓸 거거든요. 따라서 s를 찾아보시면 답은 1번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분포에서 역시 t
T분포로 바꿀 거긴 하죠. n-1 그럴 때 내가 계산한 x바가 어느 값으로 가나요? x바 마이너스 뮤 지로를 루트 n분의 s로 나누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한 결과 s분의 루트 n의 x바 마이너스 뮤 지로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굉장히 익숙해지고 계시죠? 8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집단의 모평균의 값에 대해서 20이다 20이 아니다 가설 세웠어요. 표본 25개 평균을 구했더니 18.04가 나왔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5라고 합니다. 요의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면 앞서도 했지만 18.04를 Z분포로 옮겨서 Z값이 얼마냐 이거 찾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Z분포의 값으로 옮겨서 18.04가 얼마인가요?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96이래요. 20보다 작은 쪽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고요. 마이너스 1.96에 상응하는 값이 위로 올라가니까 0.025예요. 그러면 교수님 0.025가 답이네요. 그런데 20이 아니다 라는 말은 양측 검정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른쪽에 또 하나가 있어야 전체 P값이 됩니다. 그러니 0.025 두 배 하면은 0.05 3번이 답이에요. 한쪽으로 P값을 찾을 때랑 양쪽을 모두 해서 P값을 찾을 때랑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양측이다. 그러면 0.025가 한쪽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두 배를 해서 답은 0.05야. 이렇게 그 흐름을 잘 타시면서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84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얻은 표본의 크기 n인 자료에 대해서 뮤는 뮤지로다. 뮤는 뮤지로보다 크다. 단측 검정이고요. 그 검정 통계량의 값이 2가 됐어요. 2인 P값은 그러면 그림 바로 들어갑니다. 뮤지로와 어떠한 값이 있는 거고요. 아래 보니까 T분포라고 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0이고 어떤 값이 됐을까요? 2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단축이니까 2보다 큰 쪽이 P값이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서 2보다 큰 범위에서의 확률이죠. 3번이 답이다. 주어진 문제를 저랑 같이 풀다 보면 1급 기출문제라는 표시가 들어있는데 전혀 1급 문제 아닙니다. 2급에서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연습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겁니다. 85번입니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16인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100인 확률 분포의 평균 X바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귀무가설 뮤는 8이다. 대립가설 뮤는 6.416이다. 보통의 대립가설은 8보다 크다, 8보다 작다, 8이 아니다 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6.416이다. 이게 뭐죠? 앞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은 크다, 작다, 부등호로 표현하지만 특정한 값을 설명할 때도 있으니 이후에 한번 볼게요 라는 이야기 기억나실까요? 뮤 지로는 8입니다. 그리고 뮤 지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가 있겠죠. 대립가설에서는 뮤가 6.416입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분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기하지만 대립가설을 구체적인 값으로 비교해서 직접 물어보는 문제 지금 85분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도 통계를 처리합니다. 질문을 계속 읽어볼게요. 검정을 위해서 기각력을 계산했더니 7.2보다 작더라. 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1종 오류, 2종 오류에 대한 확률이군요. 기각력 표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X바가 7.2보다 작다. 그러면 8에서 더 내려가면 7.2가 있으니까 7.2가 이쯤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표시 하나 했습니다. 이 표시한 곳이 알파가 되는 거죠. 지금 유의 수준이 얼마냐 이런 말은 없고요. 기각력이 7.2보다 작다만 있어요. 그러면은 알파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7.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대립가설의 입장에서 베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베타. 만약에 베타의 반대쪽에 있는 이만큼의 영역을 물어보면 검정력입니다. 검정력 1-베타. 다시 질문으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하라. 그런데 교수님 확률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파와 베타를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래 Z로 바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조금 자리가 부족해서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먼저 8을 기준으로 7.2 Z값이 얼마일까요? 8-7.2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꾸면 되겠죠? 그 결과 마이너스 2가 얻어집니다. 아래쪽에 표시로 너는 마이너스 2야. 이쪽이 0이면요. 마이너스 2에 상응하는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아래 조건을 보니까 2보다 작을 확률이 0.977입니다. 2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2보다 작을 확률이 0.977, 우린 반대쪽 1-0.977 따라서 0.023, 0.023이 답이 되겠네요. 아래로 가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0.023이다. 먼저 2번과 3번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베타를 계산하러 갈게요. 위로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쪽을 0으로, 그러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7.2를 확률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6.416에 대해서 7.2의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쪽으로 해서 1.96입니다. 1.96의 오른쪽에 있을 확률을 찾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1.96에 대해서 1.96보다 작을 확률이 1.975다. 다시 말하면 그 왼쪽에 있는 값이 1.975인 거죠. 우리는 그 반대가 필요한 거죠. 1-1.975 따라서 0.025, 0.025가 제2종 오류인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정력은 0.975. 85번 문제 푸실 때 핵심은 8을 기준으로 7.2를 Z로 놓고 확률값을 찾으면은 제1종 오류 6.416을 기준으로 7.2에 대한 Z값을 찾아서 확률을 찾으면 베타.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찾을 수가 있고요. 베타를 찾으면 동시에 검정력도 나온다. 답은 2번이니까 그림을 잘 활용해서 문제 풀이를 하시고요.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술을 해놨는데 그림과 짝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표준 편차 시그마가 4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값은 동일하고요. 제1종 오류는 규모가설이 참인데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니까 규모가설 입장에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결과 -1보다 작은데 2보다 큰 쪽하고 확률값이 같죠? 그래서 0.023. 제2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인데 규모가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가설에 입각해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해 주셔야 되고 1.9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따라서 0.025,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과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각각 구했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기각력을 7.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단측 검정이다. 단측 검정일 때는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알파와 베타를 계산하면 된다. 앞서 2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왼쪽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2배 하지 않고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85번 아마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 번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86번입니다. 모집단으로부터의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표본으로부터 표본 비율 p hat 0.42를 추정했는데 사람들은 0.4라고 하는데 이번에 0.4보다 큰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모비율에 대한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모비율에 대한 검정식인데요. 0.42에서 0.4를 뺀다도 있고요. 더한다도 있고요. 그런데 앞서 계속 반복한 것 중에 하나가 0.4가 모비율이고 표본 비율이 0.42면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따라서 1번이 답이고요. 분모에는 루트 n분의 p와 1-p가 보일까요? 따라서 루트 100분의 0.4와 0.6, 1번이 답이 되고요. 계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식에서 바로 찾는 문제가 있어서 식을 보면서 역으로 모비율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이와 같지 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주시는 거 권장합니다. 87번입니다.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려고 400명을 조사했더니 220명이 선호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 가설에 대한 유의 확률은 0.5다, 0.5보다 크다. 0.5보다 크게 나온 것 같죠? 400분의 220이니까 그러면 p 햇을 0.55로 정하고 p는 0.5고 그러면 앞서 그린 것처럼 0.5에서 0.55까지 그들의 p 햇의 관계를 표준 정규 분포로 옮겨서 0과 얼마인가요? 계산해 보는 거죠. 플러스 2예요. 질문은 가설에 대한 유의 확률입니다. 유의 확률은 아래로 내려가서 그림으로 따진다면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인가요? 단측 검정이니까 곱하기 2 할 거 없고 Z가 2보다 클 확률 3번이 답이 되겠죠? 87번 비율로 바뀌었지만 문제 풀이는 모평균의 검정하고 동일하다. 모비율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식이 이렇게 되고요. 각각의 값을 넣어서 2가 됐고 2보다 큰 쪽이 유의 확률이다. 88번입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여론조사를 100명을 무작위로 했더니 56명이 찬성을 했고요. 찬성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되는지 5% 통계적 가설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100명에 대해서 56명이고요. 따라서 PS는 0.56이 되는 거죠. 과반수 이상이냐라는 말은
귀무가설이 0.5다, 대립가설이 0.5보다 크다. 검정 통계량에 직접 넣어서 1.1을 얻었습니다. 0.5와 1.1을 비교한 거죠. 그리고 Z값 1.2와 나머지 값을 비교해 볼까요? 보통은 1.64가 있고 1.96도 있죠? 그런데 연구 결과 1.2예요. 기각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말은 찬성률에 대해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로 올라가서 2번이겠네요. 찬성률이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할 수 없다. 아래로 내려와서도 역시 같은 해석입니다. 단측 검정이므로 유의 수준 5%에서 기각력은 1.64보다 커야 되는데 1.2는 1.64보다 작지 않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유의 수준 0.05 하에서 찬성률이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할 수 없네요. 이렇게 결과를 내고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89번과 90번은 비슷하게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결이 달라요. 문제의 길이도 다르고요. 89번 먼저 읽어볼게요. 기존에 금연 교육을 받은 흡연자 중 30%가 금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금연 운동단체에서는 새로 구성한 금연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의 금연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0명을 임의로 택해서 새 프로그램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비교를 해보겠죠. 질문입니다. 규모가설은 0.3, 대립가설은 0.3보다 크다에 대해서 X를 20명 중 금연한 사람의 수라고 한다면 따라서 20명 중에 8명이 금연했어요. 9명이 금연했어요. 이렇게 할 때 X가 라는 뜻이죠. 그렇게 X에 대해서 기각력을 구했을 때 8보다 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문제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시작은 30%예요. 따라서 P는 0.3 이상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립가설, 규모가설도 세워놨죠. 그런데 기각력은 사람의 수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0.3을 사람의 수로 어떻게 바꾸죠? 20분의 얼마는 0.3이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질문을 그냥 다시 편하게 읽어보세요. X를 20명 중 금연한 사람의 수라 했을 때 기각력 P가 0.3보다 커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8 이상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래 표 위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P는 X가 C보다 클 확률인데 금연 교육 후 금연율 P일 때 위 상황 자체에서 P와 C가 주어졌나요? 네. P는 0.3이에요. 맞아요. C는요. 기각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을 할 확률인데요. 이때 C에 8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해서 기각력으로 역할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P가 0.3인가요? 0.3. C가 8인가요? 8. 여기 있죠? 그러면 0.3과 8이 만나는 곳 0.28. 이만큼의 확률이 유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유의 수준 하면 0.05 이렇게 작지만 주어진 문제는 금연율 P에 따라서 기각력 C가 8명일 수도 있고 9명일 수도 있고 등등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각력이 8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에 맞는 유의 수준을 선택만 하면 된다. 해설을 볼게요. 유의 수준은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입니다. 따라서 0.3으로 참일 때 기각력이 8 이상인 이곳에 속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0.3으로 참인데 8 이상일 확률은 0.228. 주어진 문제 이해가 되실까요? 쉽게 말하면 P자리와 C자리에 넣고 그 P와 C자리가 만나는 0.228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 거죠. 주어진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만큼 물어보는 것도 어렵지만 이 기호가 낯설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제가 해설해 드렸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90번에 보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똑같네. 그리고 아래쪽에 표도 똑같아요. 진짜 똑같네. 그러면 같은 문제인데 왜 두 번 있지? 위로 올라갑니다. 전제는 똑같이 30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20명을 택합니다. 그런데 가설이 달라요. 가설은 P가 0.3 이하이다. 규모가설, P가 0.3 초과이다. 대립가설. 이거 이상하다. P가 0.3이다. 이렇게 놓아야 맞지 않을까요? 맞긴 한데 본 연구자는 0.3 이상이다를 전제로 하지만 귀무가설은 0.3보다 작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래로 내려와서 0.2나 0.3일 수도 있어요. 이쪽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일부러 표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표도 읽고 귀무가설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명 중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많을수록 H1에 대한 강한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이때
사람이 많을수록이란 말은 왼쪽에 있는 문제처럼 8명이야 라고 정하지 않고 C를 연구자가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C값 이상의 기각력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유의 수준 5%에서 규모가설 H0를 기각하고 싶습니다. 이때 키포인트는 유의 수준 5%입니다. 왜요? 만약에 기각을 하려면 유의 수준 0.05랑 비교해서 작아야 되는 건 아시죠?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이 아래 확률 값을 비교해 보세요. 0.05보다 작은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C가 8이고 P가 0.2인 거예요. 질문인즉 H0를 기각하기 위해서 새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20명 중 최소한 몇 명이 금연에 성공해야 하는가이니까 C를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8명일 때 0.03이 따라서 C는 8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요. 4번 8명이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요의 수준 8%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예요. 양측 검정도 아니죠. 단측 검정이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2배에서 0.05보다 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0.05보다 클 수 있는 게 0.032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0.05보다 다 커요. 그래서 바로 C가 8이구나. 오, 뭐 길게 읽어서 어렵겠다 했는데 89번이나 90번 주어진 정보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규모가설이 기각되려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아야 하는데 유의 수준 0.05 그리고 주어진 표에서 0.05보다 작은 경우는 P가 0.2, C가 8인 경우뿐이고 따라서 금연 교육 후 금연율이 0.2를 기준으로 적어도 8명 이상이 금연에 성공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으로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될 거고요. 이때 P가 0.2다라는 것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앞서 H0는 P가 0.3 이하였으면 좋겠어 했는데 초반에 0.2인 상황에서는 기각력이 8이어도 된다. 제가 방금 해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문제는 잘 풀리고 계시죠? 지금까지 한 집단에 대한 평균과 비율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두 집단에 대한 의견입니다.